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시기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설들이니까 차분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문학의 최대의 문제작 중 하나죠. 광장. 왜 전쟁이 끝난 이후 온통 빨갱이 잡아 죽여라 라고 하던 시절에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고 그렇게 선택했었던 한 지식인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최인훈의 광장,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빨간색 밑줄, 분단의 현실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 시작해 봅시다. 특징, 주인공 이명준은 명준이가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철학도로서 밀실에서 벗어나 광장을 찾아 월북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밀실이 뭔지, 광장이 뭔지. 일단 기다리. 그곳에서는 북계는 자신의 광장이 없다라는 사실에 실망을 한다. 밀실에서 벗어나 광장을 찾아 월북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일단 남한이 싫어요지. 북한에 광장이 없다라는 사실에 실망을 합니다. 북에도 실망을 했죠. 그 후 주인공은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향해 가는 길에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인도 가는 배 타고 가다가 그냥 빠져서 죽어버릴 거예요. 주인공이 자살을 통해서 여기 또 빨간색 밑줄이죠. 이념 선택의 한계를 극적으로 제시하므로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 니들은 서로 잘났다고 지들이 잘하고 우월한 체제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다. 작품 밖으로 1960년 새벽에 발표된 이후, 그래서 전후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전후 소설, 여러 차례 손질을 거쳐 장편으로 개작된 작품이며 이 최인훈 선생님이 이 새로운 판을 내잖아. 그때마다 수정을 했대. 이렇게 본격적으로 분단의 문제에 접근한 작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회적 삶의 공간인 광장과 개인의 내밀한 삶의 공간인 밀실을 대립시켜 분단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명준이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세상이 없더라 이거죠. 얘는 왼쪽 잠깐 먼저 볼 거예요. 내용 구조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여기네요. 이념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삶, 그리고 요것 자체에 대해서 명준이는 비판적이지. 현실 도피를 해서 남북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중립국, 이념이 배제된 공간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북에서 만났던 여인인 은혜의 죽음을 보면서 자발적 선택으로 바다, 자유와 사랑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빠져서 자살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내용 연구,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고요. 나중에 시험 범위에 이 소설이 되게 두꺼워. 어느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외워두셔야 한다. 밀실, 우리 아까 방금 봤었잖아요. 개인의 내밀한 공간, 사회와 의사소통이 차단된 공간, 광장은 나가서 사람들 많은 곳이죠. 사회적인 공간. 부채는 주인공의 삶을 나타내요. 부채 쫙 피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지. 부채꼴 모양으로. 젊었을 때에는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자유가 있었지만 상황이 몰리면서 점점 요 자리로 몰리게 되는 거지.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내몰려서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구나. 사북자리, 여기 부채에 이렇게 접는 부분을 사북자리라고 하거든요. 주인공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 여긴 체크, 사북자리,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 남한에 갈 수도 있고 북에도 갈 수 있었는데 둘 다 포기하고 싫다고 하고 인도로 가는 배에서 갈매기를 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은혜라는 여인과 딸 떠올리고 결국은 사랑과 자유를 표상. 바다에서 은혜와 딸이 갈매기가 되어 살고 있고 여기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실현되는 공간. 밀실과 광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지식인이고 남북의 문제를 전부 다 알 수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결국엔 자살해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도피적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이 소설의 한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난 더 이상 좋은 결말은 없다고 봅니다. 위로 올라오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휴전을 하기로 했죠. 남북이. 그래서 판문점에 모여서 그동안 북이 잡았던 포로, 남이 잡았던 포로들한테 요렇게 천막 같은 거 하나 지어주고 걸어서 들어가면 북측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너 북한으로 넘어올래? 싫어요. 그럼 조금 더 가서 남한 대표들이 나오지. 너 남한으로 올래? 싫어요. 라고 하면 나와서 사인하고 그리고 중립국 가고 이런 거였었던 거. 근데 명준이는 생각하고 있어.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나에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회에서 전염병 취급받으면서 살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북한 측에서 나를 설득을 할 거예요. 북측에서.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에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명준이에게.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거리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겠자라는 거요.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명준이가 대답합니다. 아무 말 안 해. 중립국. 왜? 너네랑 말 섞고 싶지 않아.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단호함.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자랑스러운 권리. 어디? 북으로 가는 것. 중립국. 너네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섰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리를 갖게 될 거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겠다. 109페이지.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갖고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문의 개선을 밝힐 거요. 라고 하면서 지들이 전쟁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며 소곤소곤 상의를 했다. 처음 말했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알고 있어.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용서하고 있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명준이는 북한군으로 참여를 했거든. 그래서 남한군 포로에 있었으면 저거 자본주의에 물들었을 거야 라면서 북한에 데리고 가도 분명히 나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게 분명해. 근데 눈치챘어? 근데 염려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의 인민에게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라면서 회유하고 있는 거지.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 외쳤다. 저 새끼 그냥 꺼지라 그래. 됐다고. 그런 식으로 소리쳤겠지. 설득하던 장교는 한순간에 이거 봐. 증오에 찬 눈처리로 명준을 내려봤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 넘겨버렸다. 북한 측에서는 명준이를 설득하는 걸 포기해버렸지. 아까부터 명준은 설득자에게 간단한 말하기만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이제 요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는 건 남한 측 그 텐트 안에서는 나를 요렇게 설득하려고 하겠지 라면서 상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이렇게 올 겁니다.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이는 서류를 뒤적이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을 안고 있습니다. 명준이가 가슴에 품은 울분은 뭘까요?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지.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현실 상황에서의 혼란한 사회 상황에 대해 혼란한 사회상을 미리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지만 명준이는 알고 있어. 이건 자유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합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 이중으로 그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중립국. 여기 중략 부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난 네가 동생처럼 여겨져. 남한으로 넘어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줄게. 구라치고 있어. 거짓말이지. 어디 사기를 치고 있어.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이 남한 측이 설득하려는 거에서의 몸은 대한민국이에요. 지식인입니다. 그렇지. 철학과 대학생이었었으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입니다. 종기라고 하면 사회의 사소한 문제들, 사회에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대한민국 나라 전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라면서 저 사람의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냥 입 털고 있는 거야.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할 일이 태산 같죠. 나는 당신보다 약간 나이를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 거짓말이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에게 개인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의 행복을 찾으러 가는 건 어때? 그게 나만이 더 좋을 텐데.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생처럼 여겨졌다라는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어. 상대방으로 하여서 친근감을 유도해 놓고 있지. 만약 남한에 오는 경우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 아니야? 저런 말이 속을 수가 있나?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천막으로 내려 올려다본다. 가락을 낮춘 목소리가 혼잣말 외치듯 이야기를 말할 것이다. 그놈이 남한에서 어떤 식으로 나를 꼬셔도 나는 중립국 이렇게 말하고 말 거야.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옆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있겠지. 뭐라고? 쟤 포기해. 이렇게. 선풍기 좀 돌려서 쐬고 있어? 더우면. 나오는 문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왜? 남한과 북한 둘 다 엿먹였어 라고 하면서 통쾌함이지. 그런데 나에게는 이러한 선택밖에 없었을까? 라면서 분명히 슬픔도 있었을 거고 내 존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라면서 자괴감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통쾌함이 제일 컸을 것 같아.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 그는 웃음을 멎지 않았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죽어요.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이 마시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남한과 북한이 남북이 누구? 명준 나에게 보장해 준다라는 것. 나에게 보장해 준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 허황되고 철없는 일이라는 것을. 남북이 나를 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이 얼마나 허황되어 있었는지 그걸 계산할지 몰라. 셈하다라는 건 남북의 허상을 파악하는 거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쟤네들이 입 터는데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인의 슬픈 환상. 여기에서의 슬픈 환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분명히 어딘가에겐 있을 것이다.
이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건 슬픈 환상이지.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라는 마술사 남북에서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들을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속인 꼬임을 남북은 나에게 거짓말로 꼬이는 것밖에 없어. 어리석게 신비로운 물잔을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항구에서 남북 이 사람들이 명준이한테 이야기하지. 너의 자유를 찾아 나가고 싶어? 그래, 알았어. 열렬히 지지할게. 한번 가봐. 라고 해서 요렇게 배 타고 나갔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되돌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 둘은 부두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명준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어떻게 바다의 난파자들, 남북의 허상을 파악한 사람들은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큼지막하게 크게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는 소걸음으로 크게 움직이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명준이가 지금 요 부분에서의 생각한 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무시되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역사의 흐름에 휩쓸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나 개인 하나로서는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나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은 무시되고 보이지 않게 되는 거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란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인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 눈만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만 바라보면선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는 살 수 없어. 즉, 남북이 나에게 제안하는 것만 믿으면 그거 살 수 없어. 분명히 나는 당하게 될 거야.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건 죽음밖에 없어.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 과정의 일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죠.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이라는 배에서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었다. 은혜는 이명준이란 배의 마지막 돛대,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어. 이 은혜와 헤어지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한이 먼저 우르르 38선 넘어서 우르르 쳐들어와서 이렇게 부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던 차에 인천 상륙작전하고 부산에서도 이제 집결을 해서 미친 듯이 이제 위로 진격을 하던 그 시점에 여기 이 전선에서 있었거든. 명주는 장교로 군인으로 있었고 은혜는 거기에 간호병으로 있었거든. 그래서 둘이서 우연히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몰래 잠깐씩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는 했었는데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해. 그냥 뭐 은혜가 어느 날 얘기해. 죽을 때까지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요. 라고 하고 남한 측에서 본격적으로 확 올라오는 날 미친 듯이 폭격을 하고 그날 은혜가 폭격에 죽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지.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이 없는 남파꾼은 앞으로의 삶의 미래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자신이 의존할 곳이 대일 언덕이 없는 남파꾼 누구? 명주는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했어. 남도 싫고 북도 싫고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 섬에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 남북의 현실을 너무 빨리 본 탓에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며 쉬기 위해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었다. 여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명준이가 중립국 행을 선택한 이유를 명준의 내면의 심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이명준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다. 그렇죠. 대학 철학과 학생이니까요. 명준이의 고향은 서울이에요. 다음 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1, 2, 3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명준이의 삶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꺾이게 된 사건은 이명준이라는 배의 돛대가 꺾어졌습니다. 뭐예요? 은혜의 죽음.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1, 2, 3번 푸시는데 넉넉하게 3분 드려볼게요. 시작! 1번 볼게요. A, B, C, D, E에 대해서 명준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에이, 중립국 거기 뭐하러 가려는 거야? 범죄자와 거지들이 우글우글 하는 데인데 상대방의 입증을 존중하는 거는 아니죠. 너 멍청한 결정하고 있는 거야? 이거니까. 명준이 가려는 중립국의 실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괜찮고요. 2번 문제는 중요해요. 별표. 광자는 남과 북이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한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 남북 현실에서 남북 사회가 지닌 이데올로기적인 허상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남북 니들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야. 광장의 주인공인 명주는 공공의 공간으로서 평등을 상징하는 광장과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자유를 상징하는 밀실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가 있다고 꿈꾸지만 포인트는 여기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이데올로기 사회. 늘 꿈꾸지만 남한에는 밀실만 있고 북한에는 광장만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의 이 광장은 사실은 평등은 없고 남한에서의 밀실에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만 있고 그래서 싫은 거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통해 군중을 속이려는 권력자들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경험한다. 1번 바다가 공공의 공간으로서 평등을 상징하는 공간, 거짓말하고 있어. 공공의 공간으로 평등을 상징하는 공간은 광장이지. 바다는 광장과 이 밀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을 찾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지 바다 자체가 평등을 상징하는 공간 아니죠. 한 사발의 물, 경험하게 되는 현실, 마술을 믿는다.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가 있다고 믿는 노동자의 환상. 마술사, 사기치는 놈들이죠.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통해 군중을 속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바다의 난파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달은 군중들, 그럼 어느 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또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사람들.
2번의 답은 1번.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은혜가 죽어서 그렇죠.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서 그렇지. 중립국은 남북의 이념의 갈등이나 강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한다? 아니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이어야 돼.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남이든 북이든 어느 한 곳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었겠지. 그래서 디귿 이을 틀리고 답은 1번. 밑에 서술형 문제 우리 아까 확인했었고. 네, 잠시만요.